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전은식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을 제 모자라는 영어로 훑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4년 전인 2016년 미국 대선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 두 사람을 우파 포퓰리스트 그리고 좌파 포퓰리스트 이렇게 불렀던 기억 말입니다. 그런 프레임이 힐러리 클린턴 편에 서 있던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문에서 보였죠. 언론은 두 포퓰리스트를 매몰차게 공격했습니다. 특히 가진 자의 대명사였던 트럼프는 진보 언론의 공직이 되었죠. 놀랍게도 두 인물은 모두 분노, 절망, 영어로는 anger, fury 혹은 despair, hopelessness 이런 단어를 즐겨 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다 기득권층을 공격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기대는 지지층이 달랐죠. 그때나 지금이나 샌더스의 지지층은 밀레니엄 세대로 불리는 20대입니다. 왜 미국의 20대는 78살이 되는 샌더스에 열광할까요? 제가 지금 한가하게 미국 대선판을 읽고 있는 이유입니다. 샌더스 팬덤의 원천은 바로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 기승층에 대한 절망과 분노죠. 스스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는 그 점을 4년 전부터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지지층은 백인 중산층과 빈곤층이죠. 그들은 4년 전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앞이 막막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 분노는 히스패닉과 이민자에게 향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함께 분노를 표시했던 트럼프는 그 자체로 희망이었습니다. 결국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이 본대로 트럼프와 샌더스는 둘 다 포퓰리스트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은 샌더스와 트럼프가 대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블룸버그 혹은 바이든 부통령 이런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구도가 된다면 우리는 최악이죠. 트럼프와 샌더스 모두 보호무역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재미있는 건 후보 경선에 버니 샌더스를 지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P통신을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샌더스와 맞붙으면 트럼프가 쉽게 이긴다는 계산에서 샌더스를 조직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군요. 공화당은 이를 혼돈작전, 영어로는 오퍼레이션 케이오스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원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예선에 개입합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입니다. 공화당 인사들이 혼돈 작전이 인쇄되어 있는 광고 진단까지 제작할 정도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상 대학교육, 전국민 의료보험 등 미국민 입장에서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샌더스가 후보가 되면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트럼프는 1월 여론조사에서 모두 졌지만 샌더스는 트럼프에게 2% 차이로 졌습니다. 자, 내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미국 대선판을 분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통합당 공천 과정에 이런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숨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당에 전략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 눈에는 전략은커녕 우리가 경계하는 오만함만 보입니다. 우선 통합당이 이번 선거판에서 설정한 타깃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저는 포퓰리즘을 누구보다 경계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은 모든 선거판에 따라붙는 위험입니다. 상존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거판에서 지지층을 이룰 핵심 계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통합당의 타깃은 누구입니까? 그냥 이른바 반문 정세에 기대어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분노한 이 나라의 애국자들을 타깃으로 설정한 겁니까? 전염병이 창궐해 시민들이 모두 거리에 나가는 걸 꺼려하는데도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열렬히 반문을 외치는 분노한 시민들 말입니다. 저는 정말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공관위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타깃인가요? 그렇다면 이 선거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필패입니다. 아마 지금 통합당은 반문 기차 아래 모두 하나가 되었으니 이 선거는 필승이라고 낙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경제가 폭망했다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져 있죠. 선거를 좌우하는 건 체감 경기인데
전염병까지 확산되면서 지금 체감 경계는 문자 그대로 최악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하늘에 닿고 있다 이렇게 말할까요? 게다가 문정부는 집권 이후에 남북협력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대중은 문재인 대통령 이상으로 북한 김정은에게 자존심이 몹시 상해 있습니다. 더욱이 대중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인 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몹시 화가 나 있죠. 그러니 야당이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경제와 안보 두 큰 이슈 모두에서 우위에 있었을 때 결과는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겠죠.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 하나로도 여당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맨 처음 내놓은 전략은 한강벨트였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처음 말했죠. 한강벨트로는 묘하게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과 연결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군요.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는 건 모두가 예상했던 일인데다가 다른 선택지가 없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때문에 험지 출마라고 하면 험지 출마가 되겠지만 대중에게 그것이 결코 자기성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관위는 맨 먼저 나경원, 오세훈 이런 분들을 확정했죠. 나 의원은 동작거리 지역구이고 오세훈 전 시장도 광진에 공을 들인 지 오래니 두 분 역시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두 사람을 내세워서 한강 벨트론을 말한 겁니다. 대중이 이 중에 어느 분이 출마에 감동받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한국당과 공관위는 아무런 전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용호 위원장이 그 다음 한 일은 더욱 황당한 일입니다. 아무런 물밑대화 없이 덜컹 홍준표 전 대표를 밀양으로 찾아가서 서울 출마를 압박했죠. 고향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태호 지사는 덤으로 얹힌 형국이 됐습니다. 설사 그 두 사람이 움직였다 해도 장기판에 기물을 옮기듯 하는 이런 공천이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거대 일도 기가 막힙니다. 예컨대 태영호 공사를 영입한 뒤에 강남 3구에 공천을 하겠다거나 수도권 광명의 지역구인 이현주 의원을 영도에 전략 공천하겠다고 김용호 위원장이 직접 에드벌룬을 띄운 게 바로 그겁니다. 태공사를 강남에 공천하는 건 지역구민을 통합당에 무조건 복종하는 하인 정도로 취급하는 일이 됩니다. 게다가 이현주 의원의 전략 공천은 부산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은 다음에야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김용호 위원장은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타깃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정말이지 통합당의 이번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이 더 큽니다. 양천에서 스스로 도망치듯 떠난 김용태 의원을 그룹에 전략 공천하는 건 차라리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더군요. 상대가 문 대통령 복심이라는 윤건영인데도 카드가 그리 없었습니까? 차라리 원래 표밭을 갈던 예비 후보들을 경선에 붙였다면 수긍하겠습니다. 정말 왜 이리 전략이 없는가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대로 부지불식간에 사회주의에 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사실 그건 문재인 정부만 나무랄 일이 아니죠. 아동수당이니 노인수당이니 하는 건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으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정치판은 보수, 진보,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포퓰리즘 공약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한때 보수는 무상급식만으로도 좌파와 싸웠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생애 주기별 복지가 바로 포퓰리즘 정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정부의 포퓰리즘을 아무런 대안 없이 공격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빈곤층 청년과 지금 단기 일자리 알바로 전락한 노인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정책 타깃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 타깃이 될 정책은 너무 많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을과 을의 전쟁을 불러서 빈곤층을 더욱 어렵게 했죠. 자영업자들을 정권의 적으로 만든 정책들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기조로 시종하면서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사상 최고입니다. 24%를 넘죠. 여기에 조국 일가의 범죄는 균등한 기회를 기대하는 그 청년들을 좌절시켰습니다.
문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나머지 노동자들은 지금 앞날이 불투명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죠. 자, 사정이 이런데도 타키 설정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지금 보수 야당은 투명하게 공천을 하고 바로 이 타키청에게 다시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선거는 필승입니다. 그런데도 이 일이 자꾸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관전자는 지금도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잠시 뒤에 2부를 올려드리죠.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진은식이었습니다.